지연이 반찬을 놓으며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심 좀 하면 안 되냐? 맨날 실수만 하고. 지연이 황급히 젓가락을 주우며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창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모든 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투, 며느리의 위축된 모습, 그리고 손녀가 보여준 그 모든 신호들이요. 식사를 마친 후 창수는 지연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매를 걷었을 때 손목 부분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어요.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창수의 눈에는 선명했습니다. 지연아, 창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그 상처들 도연이가 낸 거냐?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어요.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다 제 탓이에요. 도현 씨 힘든 거 알아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냐? 창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쉿. 할인이가 들어요. 제발. 지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창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며느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게 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창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해왔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욕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창수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윤창수는 아침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오랜 판사 생활의 습관이었죠.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정원을 둘러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며느리 서지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창수는 그것을 단순히 며느리 특유의 성격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아들 윤도현이 이미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54세의 도현은 대기업 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즘 더욱 바빠 보였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나눌 뿐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9살 손녀 윤아린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리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웃음소리를 내는 존재였어요. 유치원에 가기 전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죠. 우리 하린이 오늘도 예쁘구나. 유치원에서 뭐 배울 거야? 창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 시간이 있어요. 할아버지 그려드릴게요. 하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아빠 쪽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빠 어제 엄마한테 왜 화냈어요? 도연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가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지연이 재빨리 하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린아, 빨리 가방 챙겨. 늦겠어.
목소리에는 어딘가 급한 기색이 있었어요. 창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사소한 갈등 정도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판사로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사 분쟁을 다뤄왔지만 정작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것 같습니다. 할인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돌아온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가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수가 지연아, 괜찮냐? 고 물으면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표정은 결코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면 창수는 할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노년의 유일한 기쁨이었죠. 할인은 할아버지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주곤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할인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자신은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아빠만 입이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었어요. 아빠는 왜 웃지 않게 그렸어? 창수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집에서 잘 안 웃어요. 특히 엄마한테. 할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창수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이의 단순한 관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판사로서 오랫동안 키워온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지연은 할인의 반찬을 챙겨주며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할인은 가끔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아빠가 엄마한테 화냈어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창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창수는 웃으며 그래. 아빠가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집안에 무언가 균열이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창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주 그렇듯 새벽 2시경에 잠이 깼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터지듯 들려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 아래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창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지연의 목소리였죠. 물소리가 멈추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작은 흐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창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한밤중에 혼자 욕실에서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고 파운데이션을 평소보다 두껍게 발라 얼굴이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밤에 잠 못 잤냐?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잠이 잘 안 와서요. 괜찮습니다. 지연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창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도연은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서둘러 회사로 나갔습니다. 늦겠다는 말만 남기고요. 지연은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아침 식탁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몰래 우는 거 봤어요. 창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 어제도 그제도. 자주 울어요. 화장실에서 문 닫고 울어요. 할인이 엄마 쪽을 힐끗 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큰 소리 낸 다음에 더 많이 울어요. 지연이 재빨리 할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창수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인아, 엄마가 우는 건 어른들도 가끔 슬플 때가 있어서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창수가 손녀를 달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할인을 유치원에 보낸 후 창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어요. 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깊은 한숨을 쉬었고 그 소리가 창수의 귀에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아, 잠깐 앉아보자. 창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연이와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 창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든 순간 창수는 며느리의 눈에 고인 눈물을 봤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창수의 목소리에 어전시가 실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일생을 법정에서 보내며 수많은 증언을 들어왔지만 이때만큼은 말하지 않는 증언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후에 할인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이 다른 집이랑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친구들은 아빠가 엄마한테 예쁘다고 말해준대요.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나쁜 말만 해요.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수는 손녀를 끌어안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9살 아이의 눈에도 이 집의 이상함이 보이는 거였어요. 자신이 평생 정의와 진실을 쫓아왔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자신의 집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날 밤 창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손녀의 말,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태도,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체 그림을 보기엔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새벽 2시쯤 또다시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절망적으로 들렸어요. 창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지만 욕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며칠이 지나도 창수는 밤마다 들려오는 지연의 흐느낌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로 살아온 오랜 세월 동안 키워온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더 깊이 파헤쳐야 할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오후 도연이 회사에 가고 지연이 할인을 데리고 마트에 간 사이 창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평생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온 습관이 이때 발동했죠.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창수의 눈은 책상 서랍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와 몇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성심병원 정형외과, 갈비뼈 골절 의심, 우측 늑골 타박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어요. 창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갈비뼈 골절? 지연이 언제 다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같은 시기에 영수증이 여러 장 있다는 거였습니다. 외상성 스트레스 상담, 우울증 초기 진단, 수면장애 치료. USB를 들고 거실로 나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창수는 숨이 막혔어요. 지연의 얼굴과 몸에 멍이 든 사진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팔, 어깨, 등. 어떤 사진에는 목 부분에도 자국이 선명했어요. 각 사진마다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술 마시고 와서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할인이 앞에서는 안 때리지만 잠든 후에 창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폴더를 열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연이 녹음한 음성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도연이가 또 때렸다. 할인이가 모르게 해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내용이었죠. 창수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도연이가 정말로 지연을 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평생 폭력 사건을 다루며 가해자들을 엄벌해왔던 자신의 아들이 가해자였다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과 할인이 돌아온 거예요. 창수는 재빨리 USB와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지만 이제 창수에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제 창수의 눈에는 그 무표정함이 차갑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도연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부장이 되고 나서 더 바빠졌어요.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지연이 반찬을 놓으며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심 좀 하면 안 되냐? 맨날 실수만 하고. 지연이 황급히 젓가락을 주우며 죄송해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창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모든 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투, 며느리의 위축된 모습, 그리고 손녀가 보여준 그 모든 신호들이요. 식사를 마친 후 창수는 지연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매를 걷었을 때 손목 부분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어요.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였지만 창수의 눈에는 선명했습니다. 지연아. 창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그 상처들 도연이가 낸 거냐?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어요. 지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다 제 탓이에요. 도연이 힘든 거 알아요.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냐? 창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쉿, 할인이가 들어요. 제발. 지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창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며느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게 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창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해왔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욕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창수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창수는 그날 이후 지연과 할인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지연이 도연 앞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 할인이 아빠가 집에 있을 때 보이는 조심스러운 행동들이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할인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소 밝고 수다스럽던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조차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창수가 물었지만 할인은 고개만 끄덕일 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 그렸어요. 할인의 대답은 짧았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창수는 손녀의 이런 변화가 걱정되어 어느 날 몰래 할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멀리서 지켜보니 할인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할인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귀가 후 상담실로 향했어요. 상담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할인이 할아버지이신가요? 젊은 여교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할인이가 요즘 어떤지 궁금해서요. 교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어서 상담을 요청하려던 참이었어요. 할인이가 최근 들어 많이 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리고 교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자꾸 아빠가 엄마를 미워한다는 말을 반복해요. 집에서 무언가 있나요? 창수는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9살 아이가 가정의 문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외에 또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그림을 그릴 때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항상 아빠를 가장 작게 그리거나 아예 빼버려요. 그리고 엄마는 항상 눈물을 그려 넣어요. 창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그림 속에도 이 집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혹시 할인이가 집에서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해요. 집안 분위기나 부모님 간의 갈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할인이 행동을 보면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여요. 창수는 유치원을 나서며 무거운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습니다. 손녀까지 이 상황의 피해자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과 함께 걸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인아, 요즘 기분이 어떠니? 할아버지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 없어? 할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이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다른 친구들 집은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준대요. 우리 아빠는 엄마한테 나쁜 말만 해요. 그리고 할인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밤에 아빠가 엄마 때리는 소리 들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울었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창수는 할인을 끌어안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며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할인아,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그날 밤 창수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서 오래된 법전들을 뒤적였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조문들을 다시 읽어보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현실 앞에서 망설여졌습니다. 새벽 2시쯤 위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작은 비명이 들렸어요. 창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이미 모든 게 조용해진 상태였습니다. 도연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지연은 화장실에서 또다시 흐느끼고 있었어요. 할인의 방 문틈으로는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수는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정의라는 가치가 자신의 집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판사가 아니라 방관자였을까? 창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지연과 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이에요. 가해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창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들과 상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지연과 할인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창수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던 그 즈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할인이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일그러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날카로웠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재빨리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너 때문에 망신당했잖아. 도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회사 부장님이 우리 집 근처 산다면서 너 보셨다더라. 마트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게 재미있냐?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볼 것 같아? 도연이 지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창수는 거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졌어요. 할인은 계단 위에서 무서워하며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할인이가 보고 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할인이가 뭐? 도연이 계단 위를 올려다보더니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애까지 이런 꼴을 보게 만드는 거야? 그 순간 도연이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연이 비틀거리며 주방 쪽으로 밀려났어요. 아빠, 안 돼요. 할인이 계단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할인의 울음소리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조용히 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지연을 세게 밀었고 지연은 주방 식탁 모서리에 등을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얼굴에 멍이 드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할인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지금 뭐 하는 거냐? 도연이 아버지를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반항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입 닥쳐. 창수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지연은 주방 바닥에 앉은 채 뺨을 만지고 있었어요.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엄마 곁으로 달려가 작은 몸으로 엄마를 감쌌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할인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할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할인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도연은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
창수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냐? 내 아내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창수는 지연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뺨에 난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보였어요. 지연아,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그냥. 지연이 사양하려 했지만 창수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병원에 가자. 창수가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랑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자. 도연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창수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병원에서 지연은 뺨에 5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지연은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말했어요. 할인은 대기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창수가 할인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이제 엄마가 다치는 일은 없을 거야. 정말요? 아빠가 또 엄마 때리면 어떡해요? 할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막을 거거든. 창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창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판사 시절 함께 일했던 변호사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정민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나 윤창수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가정폭력 사건이야. 그런데 가해자가 내 아들이다.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님, 내일 아침에 뵙죠.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창수는 지연이 할인을 재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로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처연해 보였어요. 도연이가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어요. 지연이 상처난 뺨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창수는 휴대폰을 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가정사 문제가 아니야. 가해자에게는 죄를 묻겠어.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창수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며 다음날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수는 지연을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뺨의 상처도 상처였지만 심리적 충격이 더 걱정되었거든요. 할인은 창수가 직접 돌보기로 했어요. 지연아, 며칠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라. 할인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창수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고생시켜드려서. 무슨 소리냐?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하냐? 창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도연이야. 너는 피해자라고. 지연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창수는 할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밝던 아이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어 마음이 아팠어요. 할인아,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해 먹을까? 창수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엄마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할아버지가 할인이 돌봐줄게. 그날 오후 창수는 약속대로 변호사 이정민을 만났습니다. 오랜 동료였지만 이런 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배님, 정말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게 뭐 있나? 가해자는 가해자고 피해자는 피해자야.
혈연 관계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창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창수는 도연의 방에서 찾은 증거들을 모두 이정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들, 병원 영수증들, 그리고 지연이 녹음한 음성 파일들까지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해요. 이정민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진술하겠다고 할까요? 아직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정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손녀분이 목격한 적이 있나요? 창수는 할인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있어요. 아이가 직접 봤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며칠 후 창수는 할인과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아이의 심리 상태를 평가하고 진술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상담실은 아이들을 위해 따뜻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위축되어 있었지만 상담사의 친근한 접근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인아, 집에서 무서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할머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할인이 손가락을 꼽으며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전부터요. 아빠가 화나면 엄마를 밀어요. 상담사가 녹음기를 켜고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미는지 보여줄 수 있겠니? 할인이 인형을 가지고 상황을 재현해 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인형을 거칠게 밀어뜨리는 모습을 보며 창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럴 때 할인이는 어디에 있었니? 계단에서 봤어요. 아빠는 제가 보는 걸 몰라요.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땠니? 무서웠어요. 엄마가 울어서. 저도 울고 싶었는데 소리내면 아빠가 더 화낼까 봐서.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상담사가 휴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무서웠구나. 그런데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할인이가 용감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상담이 끝난 후 전문가는 창수에게 따로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상당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상담 치료가 필요해요. 할인이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동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렇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라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날 저녁 창수는 할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친절하셨어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아빠가 화낼까요? 창수는 할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인이는 정말 용감한 일을 한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거든. 며칠 후 기관에서 정식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할인의 증언과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도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지연은 병원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도연이도 힘들 텐데. 지연아, 아직도 그 생각이냐? 창수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할인이도 마찬가지고. 다음 날 언론에서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직 고등법원 판사의 아들, 아내 상습 폭행 혐의로 조사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사회면에 실렸어요. 창수는 신문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았어요. 할인이 신문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 할인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될 거야. 그럼 아빠가 더 이상 엄마를 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창수는 손녀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약속해.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도연은 결국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언론 보도가 나간 지 이틀 후 경찰서에서 창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창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정의를 가르쳐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들은 그 정의 앞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도연이 형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연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째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요. 창수는 아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펜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창수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잠깐 나갔다 올게. 이모한테 잘 있어. 창수가 할인을 이웃집에 맡기고 차를 몰았습니다. 펜션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죠. 창수가 도착했을 때 도연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는 걸 확인했어요. 펜션 사장이 창수를 알아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까지? 도연이 어디 있냐? 창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기 203호에 계십니다. 그런데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셔서 창수는 계단을 올라가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아, 나다. 문 열어라.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의 모습은 형편없었어요. 며칠째 씻지 않은 듯한 모습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들어가자. 창수가 방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도연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창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술이나 마시고 있을 때냐? 도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수는 아들 앞에 서서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판사 아들로 살면서 배운 게 이거냐? 내 아내와 딸을 지옥에 밀어넣고도 후회가 없느냐? 아버지는 모르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집에 와서도 편할 곳이 없어요. 그게 폭력의 이유가 되냐? 창수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스트레스 때문에 지연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할인이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하냐?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소리만 지르려고 했는데 모르게. 창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1년 넘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놓고 모르게라고? USB에 있던 사진들을 봤어. 그게 모르게 한 짓이냐?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숨겨놓은 증거들을 아버지가 모두 봤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버지, 그것도 모르게 찍어서 보관한 거냐? 창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는지 다 알고 있어. 도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 한 번만.
한번 창수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몇 번이나 병원에 갔는지 아냐? 할인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냐? 창수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들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정의를 판결했지만 내 문제 앞에선 망설였다. 아비로서의 정 때문에 말이야. 창수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비가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법정에 세우겠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더 이상 아비의 정이 아닌 판사로서의 냉철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내일 경찰서에 자수해라. 더 이상 도망 다니지 말고. 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겠다. 도연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와 할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해라.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다음 날 도연은 아버지의 말대로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변호사 동반 없이 혼자 나타나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창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적어도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였어요.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열렸습니다. 창수는 방청석에 앉아서 아들이 피고석에 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윤도연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상담치료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2년간 유지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창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도 느꼈어요. 법정을 나서며 창수는 이정민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연이와 할인이가 안전해졌군요. 네, 선배님. 어려운 결정이셨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될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창수는 새로운 집 정원에서 할인과 함께 꽃을 심고 있었어요. 지연과 할인이 이사한 작은 빌라였습니다. 도연과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창수가 직접 찾아준 안전한 보금자리였죠. 할아버지, 이 꽃은 언제 피어요? 할인이 흙 묻은 손으로 물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미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봄이 되면 예쁘게 필 거야. 할인이처럼 예쁘게 말이야. 창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지연이 부엌에서 차를 끓여 나왔습니다. 뺨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무엇보다 얼굴에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늘 위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할인이도 우유 가져왔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창수는 주 2회씩 이 집을 방문해서 할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손녀와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어요. 지연아, 새 직장은 어떠냐? 창수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 많이 적응했어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지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면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창수는 며느리의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웃으면서 일한다는 것, 그 당연한 일상이 지연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할인은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밤에 악몽을 꾸거나 갑자기 무서워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글짓기 대회 했어요. 할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가 뭘 썼는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썼어요. 선생님이 가족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주셨거든요. 창수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들려줄래? 할인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법정에서 정의를 지켰대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엄마의 눈물을 막아줘요. 저는 커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창수는 글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의미는 깊고 무거웠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가장 소중한 평가였습니다. 할인아, 정말 잘 썼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창수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옆에서 할인의 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인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할인이 웃으면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지연이 편안한 표정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창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그런 말하지 마라. 당연한 일이었어. 창수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도 배운 게 많아. 정의라는 게 법정에서만 실현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말이야. 며칠 후 창수는 할인의 유치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할인이 글짓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상식 날 창수와 지연은 함께 유치원에 갔습니다. 할인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수상 수상자 윤할인. 선생님이 할인의 이름을 부르자 작은 아이가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창수는 손녀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다니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할인이 뛰어와서 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봐요. 제가 상 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할인이. 창수가 할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할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많이 웃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엄마가 웃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요즘은 자주 웃어요. 특히 할아버지랑 있을 때요. 창수는 뒤에서 걸어오는 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지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창수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창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지금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언젠가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연과 할인이 이제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이상 눈물과 침묵이 아닌 웃음과 희망이 그들의 일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할인이 쓴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법정에서 정의를 지켰대요. 지금은 저희 집에서 엄마의 눈물을 막아줘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9세의 나이에 새롭게 깨달은
정의의 참된 의미였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